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는 중국의 심장부 베이징. 그것도 전 세계 수재들이 모인다는 최고 명문대학의 국제교류 토론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우리말 한국어가 형편없이 폄하당하고 조롱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요? 그거 그냥 한자 몇 개 베껴서 만든 변방의 사투리 아닌가요? 발음도 이상하고 표현력도 한계가 명확하죠. 세계적으로 영향력도 거의 없고요. 솔직히 중국어나 영어에 비하면 글쎄요. 비교 대상이나 될까요? 이런 끔찍한 망언들이 중국 최고 대학생이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수많은 중국 학생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일부 외국인 학생들 앞에서 저 혼자서는 도저히 그들의 거대한 편견과 오만을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 우리말과 우리 문화의 위대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중국 베이징의 명문 칭화대학교 어학당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22살의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유학생 한지민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한국의 진짜 매력과 가치를 알리고 싶다는 그런 작지만 뜨거운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의 뿌리 깊은 중화 사상과 문화적 오만함은 상상을 초월했고 저는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편견과 무시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설마 제가 그 모든 절망과 분노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유산과 첨단 기술력으로 그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아주 특별하고도 짜릿한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스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국 베이징에서 우리 한글과 한국 문화가 폄하당하는 상황에 용감하게 맞선 한국 유학생의 통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할 거예요. 재미있게 보시고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하스톤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명문대에서 어학 연수 중인 한국 유학생 한지민이 국제 토론회에서 한국어와 문화를 조롱당하자 한국의 세종대왕 AI 챗봇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며 통쾌한 반격을 가하는 감동적이면서도 유쾌한 여정입니다. 과연 그녀는 AI 기술과 한글을 결합하여 중국 최고 대학생들의 편견을 어떻게 박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우리말과 우리 문화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애정을 품고 중국 베이징의 명문 칭화대학교 어학당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22살의 아직은 평범한 유학생 한지민입니다. 네, 제 소개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국어 시간을 가장 좋아했고 아름다운 우리 한글로 쓰인 시와 소설을 읽으며 감수성을 키웠습니다. 제가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굳이 중국, 그것도 베이징의 최고 명문 대학으로 유학을 온 이유도 단순히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과 그 안에 담긴 깊이 있는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그런 크고도 어쩌면 조금은 당돌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피소드 1 한글 사랑의 시작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와 작은 꿈. 제 한글 사랑의 시작은 아주 어릴 적 할머니의 따뜻한 무릎팍에서부터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제 머리맡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부터 용감한 장군님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공주님 이야기까지 할머니의 구수하고 정겨운 목소리로 듣는 그 이야기들은 제 상상력을 자극했고 저를 신비로운 이야기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께서 또박또박 읽어주시던 낡은 한글 동화책 속의 글자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저 단순해 보이는 글자들이 이토록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어린 마음에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한 막연한 경외심과 함께 언젠가는 나도 저 아름다운 한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작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학교에서 열린 한글 100일장에서 덜컥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썼던 글의 주제는 세종대왕님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서툰 솜씨였지만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한글이 가진 아름다움과 우수성에 대해 제가 느낀 모든 감정을 진심을 담아 써 내려갔습니다. 시상식 날
교장 선생님께서 제 글을 낭독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박수를 받았던 그 순간의 짜릿함과 벅찬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막연하게나마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커서 반드시 한글과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 문화의 위대함에 감탄하게 만들 거야. 그 작은 꿈이 지금의 저를 이곳 베이징까지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중국의 현실은 제 순수한 꿈과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물론 베이징은 천년 고도의 유구한 역사와 눈부신 현대 문명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였고 칭화대학교의 학생들은 세계적인 수재들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매우 똑똑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나친 우월감, 이른바 중화사상과 함께 다른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2. 한국어? 그거 그냥 한자 짝퉁 아니야? 캠퍼스에 퍼진 불편한 오해와 룸메이트와의 갈등. 어학당 수업 첫날부터 저는 불편한 시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제가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한지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중국어를 배우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라고 한국어로 짧게 인사를 건네자 몇몇 중국인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비웃거나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중국인 남학생이 제게 다가와 영어로 물었습니다. 헤이, 지민, 너희 한국어는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혹시 중국어 방언 같은 건가? 아니면 일본어랑 비슷한 건가? 그의 악이 없어 보이는, 하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질문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들은 종종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된 정보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김치가 원래 중국 동북 지방의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는 거 알아? 한복도 사실은 명나라 의상을 그대로 베낀 거라며? 심지어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도 중국의 태극 사상에서 나온 거잖아. 결국 한국 문화는 다 중국 문화의 아류일 뿐이야.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매번 그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바로잡기에는 제 중국어 실력도 역사 지식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깊은 무력감과 함께 우리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곤 했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제 중국인 룸메이트였던 링링과의 미묘한 갈등이었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활발했지만 동시에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칠 정도로 강한 친구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방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링링이 다가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민, 너 또 그 유치한 한국 드라마 보는 거야? 그거 다 뻔한 스토리 아니야? 맨날 재벌 남자랑 가난한 여자 나오고 기억상실의 출생의 비밀. 솔직히 중국 드라마가 훨씬 더 스케일도 크고 내용도 깊이 있다고 생각 안 해?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애써 웃으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니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링링과 다른 중국인 친구들을 제 방으로 초대해 작은 한국 음식 파티를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떡볶이와 김치전을 맛본 그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웃고 떠들며 밤늦도록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 이후 링링과의 관계도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3. 세계 언어의 우수성? 당연히 중국어지. 국제 토론회에 시작된 도발. 며칠 후 칭화대학교에서는 국제학생 문화 교류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세계 언어의 우수성과 미래라는 주제의 특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 대표들이 각자의 모국어와 문화를 소개하고 그 우수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죠. 저는 한국인 유학생 대표 중 한 명으로 그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적인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토론회는 처음부터 중국인 학생들의 일방적인 자국 문화, 찬양과 다른 문화에 대한 미묘한 폄하로 얼룩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중국인 학생회장은 노골적으로 중국어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다른 언어들을 깎아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어는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와 깊이 있는 철학을 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 한자라는 독창적이고 심오한 문자 체계를 통해 인간의 모든 사상과 감정을 가장 풍부하고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죠. 이에 비해 다른 많은 언어들, 특히 역사가 짧거나 표문자에 의존하는 언어들은 표현의 한계가 명확하고 문화적 깊이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오만한 발언에 몇몇 비중국인 유학생들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중국인 학생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침내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발표 순서가 되었을 때 제 심장은 긴장과 분노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그리고 자부심을 담아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과학적인 특징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최적화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인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지민 학생, 당신은 한글이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한자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완전한 문자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어 어휘가 한자어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어는 발음도 너무 단조롭고 표현력도 부족해서 중국어처럼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이나 철학적인 사상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시의 함축적인 아름다움을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그 맛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는 일시적인 유행일 뿐 언어 자체의 힘으로 세계인을 사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중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2외국어가 된 지금 과연 한국어가 미래 사회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을 넘어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깊은 무지와 함께 노골적인 폄하와 조롱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했고 그들의 편견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대로 우리 한글과 한국 문화가 저들의 오만한 편견 속에 짓밟히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에피소드 4 토론회 전날의 위기 AI 챗봇 응답하라. 사실 저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한국에서부터 비밀리에 준비해 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한 AI 언어학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세종대왕 AI 챗봇 훈민정음 AI 프로토타입이었죠. 이 챗봇은 한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야말로 저의 히든카드였습니다. 하지만 토론회 전날 밤 최종 점검을 위해 챗봇을 실행시키려는데 갑자기 노트북 화면에 시스템 오류라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뜨며 프로그램이 먹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제발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한국의 연구소에 계신 은사님께 다급하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간은 새벽이었지만 교수님께서는 제 연락을 받으시고는 즉시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원격으로 문제 해결에 착수해 주셨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초조하고도 진지한 표정, 쉴 새 없이 오가는 전문 용어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제 섣부른 욕심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자책감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동의 트기 직전 마침내 교수님으로부터 지민아 됐다, 해결했어 라는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서로를 돕는 그들의 따뜻한 연대 의식을 말입니다. 에피소드 5 세종대왕 AI 챗봇 등판 K기술 편견을 잠재우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으로 제 노트북을 열어 토론회장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저와 한국의 연구팀을 애태웠던 바로 그 프로그램 훈민정음 AI를 실행시켰죠. 스크린에 근엄하면서도 인자한 표정의 세종대왕 이미지가 나타나고 깊고 울림 있는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술렁이던 토론회장은 순간 마법에 걸린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세종대왕의 숭고한 얼과 한글 창제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아름다움을 담아 새롭게 태어난 인공지능 언어 모델, 훈민정음 AI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세계 각국에 빛나는 젊은 지성인 여러분과 함께 언어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 무한한 미래 가능성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저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혹은 우리 한국어나 한글이라는 언어에 대해 평소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어떤 의문점이라도 있다면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무엇이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데이터를 총동원하여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 AI는 너무나도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표준 중국어와 완벽한 발음의 옥스퍼드 영어, 그리고 그 어떤 아나운서보다 더 또렷하고 아름다운 표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스스로를 위풍당당하게 소개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모습에 중국인 학생들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나라의 외국인 학생들까지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역시 토론의 좌장이었던 중국인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간의 비웃음과 함께 날카롭고도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흥미롭군요. 인공지능 나으리.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수려한 말솜씨로 여러 나라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고 해도 과연 당신이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가진 본질적이고도 명백한 한계까지 교묘하게 감추거나 극복할 수 있을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앞서 우리 총명한 중국 학생들이 이미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한국어는 한자라는 위대한 문명의 뿌리 없이는 제대로 된 고급, 어휘 표현조차 불가능하고 표문자로서의 치명적인 단순함 때문에 한자만큼 깊이 있고 심오한 사상이나 철학, 그리고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내기에는 본질적으로 역부족이라는 것이 이미 세계 언어학계의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의 교묘하고도 악의적인 도발의 장래에는 다시 한번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 AI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여유롭고도 위험 있는 미소 물론 화면 속 이미지였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와 함께 너무나도 명쾌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학생 대표님의 예리하고도 심오한 질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 이미 몇 가지 심각한 오해와 안타까운 편견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 한국어가 한자 없이는 고급, 어휘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간과한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물론 현대 한국어, 어휘 중 상당수가 역사적으로 한자어에서 유래하거나 그 영향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천 년에 걸친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의 활발하고도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와 상호 발전의 증거일 뿐 한국어의 독자성이나 표현력을 저해하거나 종속시키는 요소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한국어는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외래어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융합하며 그 어떤 언어보다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역동적인 표현력을 갖춘 언어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글이 단순한 표현 문자라서 깊이 있는 사상이나 철학 혹은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주장 역시 한글이라는 문자가 가진 창제 원리의 위대한 독창성과 그 안에 담긴 심오한 과학적인 우수성에 대한 깊은 몰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글은 전 세계 수많은 문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창제자와 창제 원리, 그리고 반포일까지 명확하고도 상세하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문자입니다. 위대한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발음기관 모양까지 직접 본떠 가장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원리로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기본 자음과 모음 단 24자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소리를 정확하고도 섬세하게 표기할 수 있으며 그 조합의 원리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규칙적이어서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 환경에서도 그 어떤 문자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미 전 세계 수많은 저명한 언어학자들과 IT 기술 전문가들에 의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훈민정음 AI에 막힘없고 논리 정연하며 단호하면서도 품격 있는 설명에 시끌벅적했던 토론회장에는 다시 한번 깊은 술렁임과 함께 여기저기서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중국인 학생들의 얼굴에는 이제 당혹감과 함께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혼란스러움마저 교차했고 다른 외국인 학생들은 흥미진진하고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AI의 다음 말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국인 여학생이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공손한 태도로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인공지능 선생님, 말씀은 정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라는 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언어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은 결국 인간의 가장 깊고 섬세한 감정을 얼마나 잘 표현해낼 수 있느냐 하는 예술적인 표현력에 있는 것 아닐까요? 과연 한글이 중국의 유려하고 함축적인 한시나 유럽의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시들처럼 인간의 그 복잡하고도 미묘한 내면의 감정들을 그만큼이나 아름답고도 깊이 있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의문이 남습니다. 그녀의 진지하고도 순수한 질문에 훈민정음 AI는 잠시 화면에 한국의 사계절이 담긴 아름다운 전통 수묵 산수화를 부드럽게 띄우더니 이내 너무나도 감미롭고 서정적이며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목소리로 한국의 가장 유명하고도 아름다운 시 한 수를 나지막이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민족의 아픔과 순결한 양심을 노래했던 위대한 시인 윤동주의 서시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AI가 읊는 시는 단순히 글자를 기계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각 단어와 행간에 담긴 시인의 깊은 고뇌와 시대적 아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지키고자 했던 그 간절한 염원의 울림이 마치 살아있는 위대한 시인의 목소리가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신앙송이 끝나자 토론회장에는 한동안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침묵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숙연하고도 벅찬 감동이 잔잔한 파도처럼 흘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고 심지어 처음부터 가장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던 중국인 학생회장마저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복잡하고도 미묘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AI는 잠시 후 더욱 깊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이처럼 인간의 가장 깊고 섬세하며 아름다운 감정을 표현하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너무나도 풍부하고 위대한 언어입니다. 수많은 주옥 같은 시와 소설,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노래, 가사들이 바로 이 한글을 통해 창조되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한글 대사 특유의 독특하고도 섬세한 매력과 함께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사랑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편리한 기호를 넘어 한국인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그리고 그들의 깊은 삶과 뜨거운 정신, 나아가 그들의 독창적이고도 아름다운 예술혼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위대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AI의 진심이 담긴 시 낭송과 그 안에 담긴 깊이 있는 설명은 그 어떤 화려하고 논리적인 웅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힘으로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중국인 학생들은 더 이상 아무런 반론도 어떤 비판도 제기하지 못하고 그저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부끄러움마저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AI의 다음 말을 숨죽여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그토록 단단하고 오만했던 편견의 두꺼운 벽이 위대한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경이로운 발명품과 그것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눈부신 첨단 AI 기술 앞에서 마침내 힘없이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국 학생들이 그렇게 쉽게 자신들의 주장을 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아까 한국어를 한자의 아류라고 무지하게 주장했던 한 남학생이 여전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듯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말투로 마지막 간격을 시도했습니다. 좋습니다. 인공지능 나으리, 당신의 그 화려한 언변과 감성적인 시 낭송 실력은 정말 대단하군요. 하지만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들이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모두 덮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신은 한글이 정보화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고 그토록 자랑했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여전히 대부분의 한국 학술 용어나 법률, 의학 같은 전문 분야의 용어들은 어렵고 복잡한 한자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이해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을 쓰면서 어떻게 소통을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매일같이 정체불명의 신조어나 국적불명의 줄임말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오히려 아름다운 한글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변명, 아니 설명하시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꽤나 핵심을 찌르는, 어쩌면 제가 가장 대답하기 곤란하고 어려워했던 바로 그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 AI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물러서는 기색 없이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풍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스크린에 일목요연하게 띄우며 너무나도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그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예리하고도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모든 언어가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현대 한국어의 한자에서 유래한 어휘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천 년간 지속된 중국과의 깊고도 활발했던 문화 교류의 자연스러운 영향이며 오히려 한국어의 어휘 체계를 더욱 풍부하고 정교하며 세련되게 만드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더 큽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잔재 표현들을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대체하려는 노력이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신조어나 국적 불명의 줄임말 사용은 비단 한국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언어 파괴의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젊은 세대들의 넘치는 창의성과 생동하는 역동성을 반영하는 언어 진화의 한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언어 사용은 반드시 지양해야겠지만 건강한 소통과 창의적인 표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유연하고도 창의적인 언어 사용은 오히려 언어 자체의 활력과 생명력을 높이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한글의 정보 처리 능력과 디지털 환경 적합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 세계 주요 문자들의 초당 평균 입력 속도와 정확도 그리고 데이터 압축 효율성까지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여러 국제 연구기관의 보고서 결과 한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의 지극히 과학적이고도 효율적인 자모 결합 방식과 간결하고도 명확한 문자 구조 덕분이며 바로 이 놀라운 장점 때문에 한국은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눈부신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명실상부한 IT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훈민정음 AI는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노련하고도 지혜로운 토론의 달인처럼 상대방의 주장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어떤 감정적인 동의나 비난 없이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와 명확한 논리적인 근거만을 제시하며 너무나도 차분하면서도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반박했습니다. 그의 답변에는 어떤 빈틈도 어떤 모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중국인 남학생은 AI의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답변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잇지 못하고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토론회장에는 다시 한번 놀라움과 함께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AI 기술력과 그 안에 담긴 깊이 있는 지혜에 대한 진심 어린 경외감마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국제학생 문화 교류 토론회는 그렇게 훈민정음 AI의 눈부시고도 압도적인 활약과 함께 우리 한국의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며칠 동안 칭화대학교 캠퍼스는 온통 세종대왕 AI 챗봇과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 지민, 그날 정말 대단했어. 너희 나라 AI 기술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아. 나도 오늘부터 당장 한글 공부 시작하려고. 혹시 훈민정음 AI가 내 첫 번째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 라며 부러움과 함께 진심 어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심지어 저를 그토록 무시하고 한글을 폄하했던 바로 그 중국인 언어학 교수님마저도 며칠 후 복도에서 저와 마주치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겸손한 표정으로 한지민 학생, 지난번 토론회에서의 발표와
AI 시어는 정말이지 매우 인상 깊었네. 내가 그동안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편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하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자네에게 한글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싶네. 라며 먼저 정중하게 사과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놀라운 변화들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면서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도 벅찬 무언가가 용암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감이나 민족적인 자부심을 넘어선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과 그것을 창조하고 지키고 발전시켜온 수많은 선조들의 숭고한 지혜와 노력, 그리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눈부신 저력에 대한 깊고도 진한 존경과 뜨거운 감사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과 함께 약간은 아쉬운 마음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며 멀어지는 베이징의 야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제 마음속의 진정한 영웅, 훈민정음 AI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내 덕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글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위대한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해졌어.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토론 수업의 지도 교수님과 제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아니 중국 베이징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들, 특히 훈민정음 AI와의 운명적인 만남과 중국 최고 엘리트 대학생들과의 그 짜릿했던 토론 배틀 이야기를 밤늦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려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약간의 부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첸은 진심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민, 내가 정말 너무나 어리석고 편협했었어.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고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함부로 다른 나라의 소중한 문화와 언어를 평가절하하고 비웃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 너와 그 놀라운 훈민정음 AI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어. 진심으로 고맙다, 친구야. 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자부심과 뜨거운 자신감을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 한글의 과학적인 우수성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철학, 그리고 한국 문화의 다채롭고도 아름다운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훈민정음 AI처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빛나는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멋진 문화,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님,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까? 당신께서 온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이 위대한 문자, 한글이 이제 대한민국의 눈부신 첨단 AI 기술과 만나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신께서 물려주신 그 자랑스럽고도 아름다운 유산을 바탕으로 더욱 찬란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작은 유학생의 간절한 목소리가, 그리고 훈민정음 AI의 지혜로운 울림이 세상의 모든 오만한 편견과 무지의 벽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깊은 존중의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